일단 어렸을 때는 나름 이제 풍요롭게 자라오고 있었는데 한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이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좀 원래 강남구 쪽에 살다가 여기저기 많이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보육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알바 같은 거로 이제 돈 버는 걸 좀 일찍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돈을 벌어봤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재수할 때도 돈을 벌면서 대학교까지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은 어른이 되면은 꼭 내 집에서 평화롭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알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을 써서 하는 그런 일로는 평생 먹고 살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정말 좋은 회사를 들어가든 아니면 그 외에 투자를 하든 해서 지금처럼 알바 같은 그런 몸을 써서 하는 일 말고 다른 일로 큰 돈을 꼭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21살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예, 그때도 이제 알바 많이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포스터에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3만 원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3만 원이 저한테 너무나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바로 개설을 하고 3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그 3만 원이 증권사 계좌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온 김에 한번 주식 좀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대표적인 주식을 몇 개를 사봤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몇천 원 정도 막 이렇게 벌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이거 주식을 어떻게 좀 더 잘 공부해서 하면 이걸로 내가 지금 알바해서 버는 돈만큼은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를 넣어두고 매매를 했었는데 한 하루에 막 10만 원, 20만 원 잃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 50만 원까지 줄어들면 또 50만 원을 채워 넣는. 그리고 이 50만 원 채워 넣는 이 50만 원이란 금액도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여윳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거의 100만 원 가까운 정도의 여윳돈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 50만 원도 그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리볼빙 같은 그런 서비스를 쓰면은 당장 나가야 될 돈을 안 내도 돼요. 그 돈으로 이제 예수금을 채워놓고 아니면 친구한테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빌려서 또 채워놓고 이렇게 이런 걸 반복해서 한 350만 원까지 손실이 났었어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적은 돈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볼빙 같은 경우는 이자도 어마어마해가지고 매달 고정적인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 생일이 지나자마자 은행 가서 대출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손실이 가장 맥시멈까지 갔을 때 제 빚이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위험한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상한가도 가고 막 상한가에서 부합 뭐 고점 대비 한 2, 30%씩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주식들을 한 번 맛에 들려가지고 막 샀던 거예요. 심지어 계좌에 100만 원이 있으면 레버리지라는 걸 사용해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겁도 없이 그런 레버리지로 막 1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까지 사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5%만 손실 봐도 25만 원이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의 마이너스가 진짜 순식간에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손실이 좀 빠르게 커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50만 원씩 손실 보다가도 그 제가 좀 위험한 주식들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런 게 다음날 한 2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레버리지를 최대로 쓰는 걸 이제 미수몰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00만 원으로 500만 원어치 샀는데 다음날 20% 수익이 나면요 100만 원을 번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수익률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혹해서 이제 계속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씩 그렇게 버는 날도 있다 보니까 이거 뭔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 마이너스 나는 것만 좀 줄이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조금 더 그렇게 공격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이 나니까 아무리 버는 날이 몇 번 있어도 손실 나는 날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자각을 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잘하는 분들, 거의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관점, 뭐 매매 영상 이런 거 올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하는 분들 거를 찾아보면서 아, 이분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구나. 이건 나랑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좀 배워서 내가 지금 하는 거에 접목시켜 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람들의 장점을 제 장점으로 가져오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일단 매매 일지를 쓰는 거. 어떤 종목을 이 자리에서 왜 사고, 저 자리에서 왜 팔았는지 이런 거를 매일 썼고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좀 더 극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거 아무래도 단타다 보니까 빠르면 몇 분 안에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과정을 전부 다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해서 시장이 끝나면 다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장중에는 어, 이 자리가 맞다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장이 끝나고 이제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거 하면 안 됐던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매매일지와 동영상 녹화 이런 습관을 통해서 제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좀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수익을 낼 때도 잘 버는데 예를 들어 수익 낼 때는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겨우겨우 내다가 한 번씩 손실 볼 때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까지.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마이너스 한 10만 원, 2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거를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매매했던 돈이 제 온전한 돈이 아니라 카드값을 내지 않은 돈, 친구한테 빌린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 돈들에 대한 걱정이 돼서 손실 확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정도에서 손실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1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발견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 손실을 확정 지으면 제 일생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 심리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어서 저는 그 주 7일 일하면서 그때 당시 월급으로 한 200만 원 가까이 벌면서 매매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안 넣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손실 확정하는 순간 뒤에를 걱정하는 게 이제 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행동 자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나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아무래도 저는 들어갈 때 뭐 매매를 할 때 이제 뭐 손절하는 기준을 다 정해놓고 하거든요. 이걸 혹시 안 정해놓고 하시는 분은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고 이걸 이제 정해놨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어, 기계처럼 아니다 싶은 자리에서 칼같이 손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가 계속 손실이었고요. 6개월 뒤부터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습관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았던 습관들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운도 따라준 거죠. 코로나 이후에 그 거의 모두가 돈을 버는 시장이 왔잖아요. 그런 운까지 따라줘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 말까지 제가 매매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 유튜브 나와가지고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게 대략 20억이 조금 넘어요.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좋아서 1억보단 더 시드가 있는 상태였고요. 당연히 이제 저는 좋아하는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매매를 해서 또 그리고 그 가장 크게 수익을 낸 날은 변동성이 엄청 컸던 날이에요. 그때 2차 전지 섹터가 상한가 다 같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다 같이 크게 하락했던 그날인데 저는 이게 그냥 하락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락하면서 반등도 크게 하고 다시 하락했다 또 반등하고 이런 변동성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 크게 매매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낸 거고요. 아쉽게도 그런 날이 1년에 한두 번 이상 보기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주력으로 하는 짝꿍 매매, 상따, 스캘핑 이건 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말 위험한 매매예요.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시장이 끝나갈 때쯤에 사서 다음날 오전에 거의 시작하고 5분에서 10분 내로 매도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매매가 있어요. 그걸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매매나 아니면 뭐 재료나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싶은 종목들을 짧으면 몇 달, 길면 1, 2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가 있어요. 뭐 스윙이라고도 하고 장기 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직장인 분들은 그런 매매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핸드폰으로 지금 제가 하는 그런 짧은 매매, 초단타 매매를 하셔봤자 저도 밖에서 핸드폰으로 하라면 벌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저보다 그런 경험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직장에서 하셔봤자 더더욱 잃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테마나 한 섹터, 뭐 그런 같은 쪽에 속한 A와 B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테마는 지금 핫한 원전 테마로 예를 들어 볼게요. 원전 테마에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원전 테마가 정말 강한 날에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강하게 올라가면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만약 2등주였죠? 그럼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한전산업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한전산업이 상한가로 딱 달려가는 순간 우리기술을 딱 매수해서 상한가 묶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차근차근 파는 그런 매매가 대표적인 짝꿍 매매입니다. 퍼센트나 그런 걸로 생각하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자리마다 또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는 순간이라고 치면요. 대장주가 상한가를 딱 들어가고 2등주는 짧으면 2, 3분, 길면 한 5분 정도는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장주를 사려다 못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사야지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2등주를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 2분 정도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길어도 5분 내로 2등주를 전량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옛날에 적은 금액으로 할 땐 상관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좀 커졌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좀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들어갈 때 적으면 몇 천만 원, 많으면 억 단위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데 전 단타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금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한 번에 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호가에 있어야 돼요. 그런 종목들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단타 자체 말씀하시는 거면 단타 계좌에 저는 한 1억 조금 넘게밖에 없어요. 벌었던 돈은 다 그 안전한 쪽, 부동산, 차, 채권 이런 데로 당장 현금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안전한 쪽으로 다 빼놨어요.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주력 매매 중 하나인 짝꿍 매매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장주가 크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치고 가는 순간에 후속주를 매수한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샀는데 가다가 죽거나 아니면 가는 척만 하고 못 가고 크게 빠지는 순간 얘는 바로 손절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손절 기준을 매매법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22년도 1월에서 4월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저같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큰 거래 대금, 큰 변동성 등이 필요해요, 시장에서. 근데 4월까지는 그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엄청난 이슈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거래 대금이 많았고 그 외에도 몇 종목들이 또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 막 시작되기 전이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4월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운 좋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5월 정도부터 거래대금이 마르고 시장이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수도 빠지고 매매할 종목도 없고 소위 말하는 하락장, 어려운 장이 온 건데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5월 그 하락장이 오자마자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거의 한 90% 정도를 다 빼서 대출금을 갚아버린 거예요. 차를 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4월까지만 수익이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다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8개월 동안 손실이 4개월 동안 수익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있다가 없던 그런 경험을 해봐서 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기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욕심 안 부리고 돈을 빼서 대출금을 갚았는데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옛날부터 단타로 수익 낸 거는 최대한 다 출금을 해가지고 안전한 쪽으로 넘기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안전한 데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전셋집을 제가 들어갔었다 했잖아요. 전셋집을 80% 대출로 한 2억 가까운 돈을 대출로 들어갔었는데 그 대출금을 수익을 내는 거를 뭐 이번 달에 3천만 원 수익 봤다. 그럼 한 1,500만 원 빼가지고 1,000만 원을 대출금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정도 되는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어요. 그게 이제 처음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겼던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회가 왔다 싶어서 청라에서 집을 매수를 한 것도 자산을 안전한 쪽으로 옮겼던 것 중 하나고요. 그 다음 집도 샀고 차도 차는 최대한 감가가 덜 되는 차 위주로 그렇게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나는 거를 미국 채권을 사고 있어요. 미국 채권은 원래 2년 전만 해도 미국 채권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는데요. 최근 2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채권이 금리가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높아서 되게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채권의 비중을 많이 실을 때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 작년 말부터 올해는 내내 채권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날에 뭐 뉴스 있었던 거 밤사이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뭐 코인 원자재 이런 건 어떻게 됐는지 등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도 이제 다음날 매매를 다음날 좀 집중해서 볼 관심 종목을 정리해 놓고 아침에도 그 밤사이 있었던 이슈들을 통해서 관심 종목을 정리해서 매매가 진행이 되죠. 9시부터 늦으면 6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뭐 시장이 안 좋거나 뭐 할 게 없다거나 할 때는 뭐 한 10시, 11시에 끝나버릴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끝나면 그냥 저녁 먹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업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이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요. 수익도 진짜 좀 모든 게 다 잘 풀려서 내는 게 아닌 좀 억지로 수익을 낼 때도 있고 그러다가 좀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큰 손실이라 봤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보통 술 마시는 경우가 많고요. 평일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지내고 술 마시고 뭐 이제 돌아와서 복귀를 하는 거죠. 뭐 옛날에는 매매일지 자주 썼지만 요즘은 매매일지는 자주 안 쓰는데 뭐 영상을 돌려본다거나 하면서 복귀를 하고 다음날 시장을 준비하면서 잠들고 이렇게 그냥 일과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 주식을 중장기랍시고 접근을 해봤다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수익 10몇% 왔다 갔다 할 때 홀라당 팔아버린 경험은 있어요.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을 줄 때 챙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이 계속 올라가서 최근 2년 동안은 그 올라가는 주식들만 보면서 마음 아파하다가 만약 제가 지금 이제 채권 쪽에 비중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2년처럼 또 긴 하락장이 와서 채권보다 주식이 또 매력이 높아지는 자리가 오면 그땐 진짜로 천천히 매수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한번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땐 절대로 몇 달 안에 팔아버리는 게 아닌 5년, 길면 10년 이상도 한번 보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전업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아직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오래 있었던 분들의 경험을 듣는다거나 해서 전업 투자의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도 겪어봤고 들은 걸로도 그런 리스크가 정말 많거든요. 가장 크게 와닿는 예로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큰 수익을 몇 년 동안 내신 분들도 뭐 50억, 100억 이 정도의 수익을 내신 분들도 진짜 며칠, 몇 달만 잘못하면 바로 아웃될 수 있는 시장이 이쪽 시장이에요. 특히 전업 트레이더 분들은 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웃되시면 다시 올라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뭐 5년, 10년 동안 뭐 몇십억을 번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웃되고 안 좋은 결과를 가지신 경우도 많고, 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족도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한번 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안정적인 월급을 두고 뭐 장기 투자라든가 뭐 스윙 투자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의 목돈, 그리고 장기 투자도 좀 잘 되면은 뭐 10배, 몇십 배도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건 너무 찬성이에요. 저는 지금 세대가 그런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업 투자는 다시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